안녕하세요. 이병조 강사입니다. 자, 저희 또 만났습니다. 자, 우리 FP님들 일하실 때 요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강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보험사의 이제 트렌드 같은 게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연도에 들어오면서 보험사들의 트렌드가 뭐였냐면 특히 고객님들의 건강보험 쪽으로 이제 보험 상품들을 집중해서 조금 만들어서 출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에도 여성 특정 질병에 조금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는 상품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질병의 발병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님들이나 환자분들의 건강보험에 조금 더 집중돼서 포커싱이 된 보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져온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3대 질병 메디컬 RP 집중 강좌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면 암, 뇌, 심장질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3대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2차씩 총 6차씨의 강의를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듣는 FP님들은 어떤 효과가 조금 있을 거냐면, 우리 솔직히 일하면서 뇌출혈이 무엇이고 뇌경색이 무엇이고 이거 모르시는 FP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까지 아세요? 진짜로 쓰러지신 분들이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어떤 걸 집중적으로 보고 어떤 걸 이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환자들이 실제로 영수증을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국가적인 제도를 적용을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 뇌질환과 심장질환, 암 이 질병들로 인해서 실제로 환자들이 발생하는 의료비라든지 국가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거의 어떻게 보면 3대 질병의 기본적인 큰 틀이다, 이렇게 배워갈 수 있을 거다, 요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감 있는 RP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강의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뇌출혈 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이 나가실 겁니다 라는 뭐 이제 이런 설명도 굉장히 좋겠지만, 뇌출혈이 왜 발생하고 이걸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뇌출혈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사람이 어떤 병환이 진행이 되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실제로 결제를 할 때 병원비는 얼마가 나올 것이며, 이렇게 조금 더 현장감 살아있는 RP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좌를 6차례를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이런 게 있겠구나, 고객한테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고객이 우리 FP님들을 얘기를 들을 때 기존보다 조금 더 얘기를 좀 집중해서 들으실 거고, 거기에 끝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 거 그리고 저희 자녀들 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 이제 내용까지 꼭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볼 내용은 뭐냐면 바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뇌질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뇌질환에 대한 차시는 2차시가 있는데, 첫 번째 차시는 뇌질환에 대해서 질병들이 왜 발생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치료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겪는 실무나 이런 거 간단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딱 3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뇌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내가 인지를 하고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모르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뇌질환에 대해서 간단한 정리 해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RP 같은 거 들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볼 것은 뭐냐면 바로 뇌질환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질환이라고 하면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을 우리는 뇌질환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는 뇌경색이랑 뇌졸중 따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뇌에서 일어나는 질병은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치매라는 질병도 발생을 하고요. 조현병이나 이제 정신분열증, 아니면 이제 뭐 우울증이나 뭐 분리불안장애 이런 정신병도 조금 올 수가 있고요. 파킨슨병은 뭐냐면 뇌의 노화로 인해서 뇌에는 우리 몸의 모든 행동이나 이런 걸 관리 감독을 하잖아요. 근데 운동 능력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동장애가 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전증은 관질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뭐 두통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통틀어서 우리는 뇌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에서 이렇게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해서 한번 볼 건데요. 뇌혈관 질환은 I60에서 69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고 뇌출혈의 질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혈관에 이상 증세가 발생하는 우리 한 번쯤 들어보셨을 뇌동맥류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질병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뇌혈관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는요. 이렇게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많은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뇌경색, 뇌동맥류, 뇌출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뇌경색이라는 질병은 뭐냐면 원래 혈관은 이렇게 안쪽부터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또는 당뇨 이런 질병들 때문에 이렇게 혈관벽에 지질 성분이나 당 성분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화를 하는 것처럼 이 물질들 안에서도 수분이 빠지면서 딱딱해지는 이런 죽종 같은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종이 같은 물질이라든지 혈관벽에 파열이 일어나면서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버리는 걸 우리는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뇌경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첫 번째 좁아지거나 두 번째 막히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는 바로 뇌경색이라고 한다. 정말 쉽죠? 뇌경색은 이겁니다.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게 바로 뇌경색이구나. 그냥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뇌경색이라는 질병은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두 번째 볼 질병은 뭐냐면 이 뇌동맥류라는 질병이라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 분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혈관이 요 온몸의 구석구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혈액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겁니다. 또는 이제 이 공간에 고지혈증, 고혈압 때문에 혈관벽 곳곳에 이런 물질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용량이 정해져 있는 혈관은 압력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겨야 되는 혈관에 자 보시면 여기 삼거리 보이시죠? 혈액이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공급이 될 건데 여기 부분 보이세요?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 혈관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혈액이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요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압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요렇게 점점 이렇게 생겼던 부분이 이렇게 점점 부풀어버리는 이게 바로 뇌동맥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혈관 모양처럼 생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압력을 받다 보니까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부풀어버리는 여기 보이시죠? 혈액이 여기 지나다니다가 압력이 세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쪽 혈관을 계속해서 툭툭툭 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버렸죠. 이게 바로 뇌동맥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동맥류가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고 저 경우가 안 좋아서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뇌출혈이라는 질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라는 질병은 뭐냐면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혈압이 높아지면서 풍선처럼 비정상적으로 부푸는 질병을 바로 뇌동맥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동맥류가 경우가 안 좋아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뇌의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버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혈액이란 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굳어버리고 응고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뇌에 이렇게 붙어버리면서 굳어버리면서 뇌의 지방질로 이루어진 뇌 조직을 괴사를 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사람이 뇌가 괴사를 해서 뇌가 죽어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쵸? 사망할 수 있고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뇌출혈은 지금처럼 혈정 덩어리 같은 게 많이 생겨버리게 되면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뇌출혈이라는 질병은 뭐냐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버린 뇌혈관이 이거는 바로 뇌동맥류를 얘기를 하겠죠.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뇌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질병을 바로 뇌출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뇌출혈은 터지게 되면 사람의 목숨이 바로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르게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쉽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뇌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거기 중에서도 뭐 뇌전증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치매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파킨슨병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질병을 통틀어서 부르는 게 바로 뇌질환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업 현장에서 정말 많이 만나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뇌혈관 질환을 뇌경색이라는 질병과 뇌출혈이라는 질병,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요. 앞으로 뇌동맥류 환자가 조금 더 빨리 발병률이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의 발생률은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대장암 발생률 올라가고 있고 폐암 발생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발병률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조기 발견률도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뇌출혈이 터지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터지지 말라고 이제 혈관조영술이라든지 MRI라는 걸 찍으면서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조금 더 많이 진단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발견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뇌경색, 뇌출혈 두 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동맥류라는 질병이 있구나.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이라는 질병 왜 말을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뇌졸중은요, 사실 뇌졸중 내지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뇌졸중이라는 말은 사실은 질병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뇌경색이라는 질병과 뇌졸중이라는 질병 두 가지를 포함해서 부르는 지칭어가 바로 여기 보이는 뇌졸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뇌혈관 질환 분류표를 한번 보게 되면 뇌출혈은요, I60에서 62까지 해당이 되고요. 뇌졸중 특약은요, 뇌출혈 플러스 여기 보이시는 I63 뇌경색증 그리고 I65가 66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뇌경색이라는 질병을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버리는 걸 뇌경색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I63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환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I63 코드를 대부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65 코드는 뭐냐면 협심증처럼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상태를 폐생미 협착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뇌졸중이라는 담보는 뭐냐면 뇌출혈 플러스 진구성 뇌경색 I63 코드와 I65, I66 코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걸 보장받으려면 뇌졸중 특약 가입을 해야 돼라고 해서 선배님들께서 많이 영업을 하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뇌졸중이라는 질병은 질병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뇌경색이라는 질병과 뇌출혈이라는 질병 두 가지를 포함해서 같이 부르는 지칭어일 뿐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엄연하게 뇌경색과 뇌출혈은 다른 질병이고요. 그냥 두 가지를 포함해서 부르는 게 뇌졸중이라는 말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뇌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이 나오는 거고, 자, 혈압이 높아지신 분들이 이제 원래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뇌동맥류가 경우가 안 좋아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바로 뇌출혈이 세 번째 뇌혈관 질환인 뇌출혈이라고 한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시간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런 질병들이 어떤 치료를 하고요. 실제로 영수증은 얼마가 발행이 되고 환자들이 어떤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보험 설계사로서 일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보상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